국내 특허 중입니다. 이게 보면 중국 오성기가 그려져 있죠. 중국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일본어 실용시간. 네, 안녕하세요. 원어비상외과 장철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미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어비상외과 장철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미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워너비의 핫 아이템이기도 하죠. 요새 연예인들이 많이 받는 수술로 유명한데 얼굴이 너무 좋아지셔서 더 많이 찾고 있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정확히 눈밑 지방 재배치법이 어떤 수술인가요? 네, 제가 갖다 준 자료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왼쪽이 수술 전이고 이쪽이 수술 후입니다. 보면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거는 보통 눈 밑에 지방이 볼록 튀어나오면서 그 밑에는 눈물고랑으로 인해서 움푹 패어있는 현상, 이 울퉁불퉁함 때문에 밑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어떤 다크서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방 재배치는 한마디로 불룩한 지방을 눈 밑에 꺼져 있는 눈물고랑으로 아래로 밀어서 채워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눈 밑에 굴곡을 좀 더 평탄하게 만들어서 눈 밑이 그늘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술이고요. 이 아래쪽은 눈꺼풀의 단면도인데 눈꺼풀을 옆면에서 보는 그런 방식이고 이렇게 잘라서 옆에서 봤다고 보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가 안구의 위치고 이게 눈꺼풀의 피부, 그 아래 노란색이 지방인데 불룩 튀어나온 곳이 이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눈물고랑이 움푹 패인 거는 이 밑에 이렇게 꺼진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튀어나온 지방을 밑에 꺼진 부분으로 아래로 이렇게 밀어서 내려주면 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위에 불룩함은 없어지고 밑에 꺼진 부분은 이 지방이 밑으로 내려와서 채워지는 어떤 결과로 인해서 눈밑이 평평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지방을 아래로 이동시켰을 때 이 이동된 지방을 고정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에서 실로 고정하는 내부 고정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실을 바깥쪽으로 지방을 묶어서 바깥쪽으로 빼내어서 테이프로 붙여내는 어떤 외부 실 도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술 방법이 아니네요. 그럼요. 그럼 내부 고정법이랑 외부실 도출 방식이랑 어떤 수술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가요? 최은비 팀장님은 어떤 방식이 더 좋은 방식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단어 의미로만 봤을 때는 외부실 도출 방식이라고 하면 네. 실이 눈 밖으로 나올 것 같아서 왠지 내부 고정법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된 지방을 어떤 방식으로 고정을 하느냐. 그래서 내부 고정 방식은 녹는 실을 이용해서 안쪽에서 고정하는 거고, 이거는 보통 통상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바이클이라고 하는 녹는 실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어떤 장력을 유지합니다. 다 녹는 데는 한 2달 정도 소요되고요. 따라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방이 다시 원래 위치로 올라가지 않게 유착이 생길 동안에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는 안쪽에서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외부 실 노출 방식은 지방을 묶어서 이 실을 피부 바깥쪽으로 빼내어 테이핑을 붙이는 방식인데, 우리가 통상 이 테이핑과 실을 5일 내지 7일,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제거합니다. 이 일주일 정도 기간 안에 이 지방과 조직 사이에 유착, 들러붙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동된 지방이 장력이 강하게 아직 걸려 있다거나 방리가 불충분하다거나 아니면 유착, 들러붙는 게
좀 약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물리적 자극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즉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부 실 도출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그러한 것에 있다고 보고, 결국 수술의 완벽성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부 실 고정 방식이 훨씬 좀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모든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다 내부 고정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실린 장 스미드를 통한 내부 고정법이란 논문을 제출할 때 해외에 있는 논문들을 좀 모아서 제가 리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한 13편 정도를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13편 중에 한 2편만이 내부 고정법을 사용하였고 한 11편은 외부 실 도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논문에 실린 어떤 사진들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진들이 각각 논문들에 실린 사진들인데요. 보기와 같이 결막으로 지방을 재배치할 때 실을 피부 바깥쪽으로 빼내어서 여기 있는 꺼즈, 실리콘 테이프나 어떤 이런 부직포 이런 걸 관통시켜서 실로 묶어서 한 4일에서 7일 정도 유지 후에 이 부분을 실과 함께 같이 제거하는 그런 방식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이런 꺼즈보다는 주로 테이핑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내부 고정법이 조금 더 좋은 수술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왜 논문에 보면은 모든 이제 선생님들이 내부 고정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었던 건가요? 그게 굉장히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건데, 내부 고정법이 좀 더 아이디얼하다면 내부 고정법을 써야 되지만 왜 전 세계적으로 외부 고정법을 많이 사용하냐? 그건 바로 결막을 통해서 지방 재배치하는 부분이 시야가 굉장히 좁고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과 같이 보시면 결막을 통해서 들어가면 안쪽 내부 공간이 굉장히 좀 어둡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지방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재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내부 고정법보다는 좀 더 쉽고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외부 실 도출 방법을 그동안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과거에 한 오랜 기간 동안은 다른 여러 선생님들처럼 외부 실 도출 방식을 사용했었고, 현재는 장 스미드를 이용한 내부 고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